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충실함에 대한 개념은 전 세계 일부 문화권에서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손님에게 아내를 바치는 것이 환대의 표현이라고 믿으시나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알래스카 이누이트 문화의 일부입니다. 이 비디오는 여러분을 이누이트의 독특한 문화와 그들이 사는 땅, 즉 가장 춥고 혹독하지만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 중 하나인 알래스카로 안내할 것입니다. 알래스카는 미국에 속한 주이자 17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가진 미국 최대의 주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혹독한 기후로 인해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는 숨막힐 듯한 자연의 아름다움, 독특한 야생 동물, 그리고 희귀한 전통을 가진 풍부한 토착 문화일가로 관광객들을 매료시키는 곳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웅장한 알래스카 땅과 이누이트 문화에 숨겨진 신비와 경이로움을 함께 탐험해보세요. 15번 이누이트의 아내 교환 풍습. 이누이트 또는 유픽이라고도 알려진 이누이트는 러시아에서 미국, 알래스카, 캐나다를 거쳐 그린란드까지 이어지는 북극 지역에 거주하는 토착 민족입니다. 그들은 1년 내내 눈과 얼음으로 덮인 혹독한 환경에 대한 놀라운 적응력으로 유명합니다. 이누이트 부족은 오늘날까지도 손님에게 환대를 표하기 위해 아내를 함께 자도록 하는 풍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누이트에게는 단기적으로 아내를 빌려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내를 교환하는 것은 아내를 빌리는 풍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일과 마찬가지로 아주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아내를 빌리는 풍습은 구체적으로 남자가 사냥을 갈 때 부족 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사전에 합의하여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린 기간 동안 여성은 자신을 빌린 남자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이 풍습은 남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존재인 여성을 손님과 나누고 싶어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절하면 남자는 그것을 여성과 가족에 대한 무례한 행위로 여깁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아내 교환의 원인이 건강한 아이를 많이 낳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희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이곳은 근친 관계 때문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허약하거나 요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때로는 영하 30도에서 40도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날씨와 영양 부족은 아이를 키우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성이 사회에서 약자 계층에 속하며 상품처럼 취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누이트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누이트는 수세기 동안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매일 생존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이 민족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성들은 종종 육아뿐만 아니라 사냥에도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누이트의 아내 교환 풍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14번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풍습. 이누이트족 외에도 틀링기족은 알래스카의 토착 부족으로 현재 약 1만 7천 명 정도가 그 지역의 땅과 오랜 전통을 보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틀링기 토착 부족은 목의 친족 제도를 따르므로 아이들은 어머니의 시족에서 태어나며 재산과 상속은 모두 어머니의 혈통을 통해 전해집니다. 틀링기 토착 부족이 같은 지역의 다른 토착 민족과 다른 점은 그들이 어떤 다른 언어와도 언어적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틀링기 쪽이 교역해온 에서베스컨족의 언어와 희미한 유사성을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이곳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여전히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틀링기 토착민들은 가족과 친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부유하고 권력이 있으며 공동체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관대함과 올바른 처신은 항상 더 높이 평가됩니다. 이 부족들의 특별한 점은 현대 시대에는 놀랍고 거의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관대함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포틀레치라고 불리는 성대한 의식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삶 속에 존재해 왔으며 성대한 잔치 노래 선물 증정 풍습으로 기념됩니다. 이 오랜 문화 속에서 집주인은 종종 수백 명의 손님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고 담요 후 재봉틀 등 그들이 1년 동안 모은 막대한 양의 돈과 선물을 베풉니다. 일부 사람들은 부족 구성원 간에 오가는 선물과 돈의 총 가치가 매년 2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13번 아이디타로드 트레일 개썰매 경주.
알래스카의 갯썰매 경주 일명 아이디타로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혹독한 겨울 스포츠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 경주는 전 세계에서 온 용감한 드라이버와 용맹한 개들이 함께 알래스카의 황야를 가로지르는 힘든 여정을 정복하기 위해 참여합니다. 아이디타로드는 20세기 초 갯썰매가 알래스카 겨울철 주요 교통수단이었던 우편 배달 경주에서 유래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이 경주는 수천 명의 참가자와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로 발전했습니다. 아이디타로드의 총 길이는 1800km가 넘으며 앵커리지에서 시작하여 놈에서 끝납니다. 드라이버들은 빙하산 울창한 숨눈, 덮인 평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정 내내 자신과 개팀을 위한 음식과 숙소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며 폭설 강풍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날씨 조건에 맞서야 합니다. 개들은 아이디타로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힘지구력 팀워크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선택됩니다. 각 팀은 보통 12마리에서 16마리의 개로 구성되며 서로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썰매를 끌도록 훈련받습니다. 아이디타로드는 단순한 스포츠 경주가 아니라 용기 굳은 의지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을 상징합니다. 이 경주는 알래스카의 문화유산과 이 지역에서 갯썰매를 사용하는 전통을 기립니다. 아이디타로드에 참가하는 것은 사람과 개 모두에게 철저한 준비 체력, 강인한 정신력을 요구하는 영광스러운 도전입니다. 이 경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12번 많은 미스터리한 생물. 알래스카는 야생적이고 웅장한 자연으로 인해 인간이 아직 탐험하지 못한 많은 미스터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친숙한 야생 동물 외에도 이곳에는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스터리한 생물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빅풋 또는 예티라고도 알려진 사스쿼치는 알래스카 원주민과 주변 지역의 전설에 자주 등장합니다. 목격자들은 사스쿼치를 키가 크고 털로 덮여 있으며 두 발로 걷고 거대한 발자국을 남기는 거대한 생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스쿼치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스쿼치가 상상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 내려오며 탐험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알래스카 남서부에 위치한 일리아마 호수는 호수 밑바닥에 숨어있는 거대한 생물에 대한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현지 주민들은 몸이 길고 뚱뚱하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대한 괴물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일리아마 호수 괴물의 정체에 대해서는 선사시대의 거대한 파충류부터 외계 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스쿼치와 마찬가지로 일리아마 호수 괴물의 존재도 아직 증명되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관광객과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이 미스터리한 생물들의 존재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생물들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11번 알래스카의 얼어붙은 수염축제. 얼어붙은 수염축제는 알래스카 톡티나 마을에서 매년 열리는 독특한 행사입니다. 이 축제는 덥수룩하고 두꺼운 수염을 뽐내는 재미있고 유쾌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온 남성들을 끌어들입니다. 얼어붙은 수염 축제는 1988년에 한 지역 주민의 재미있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축제는 빠르게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을 끌어들이는 행사가 되었으며 알래스카의 추운 겨울 동안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선사합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수염 대회로 참가자들은 가장 긴 수염, 가장 덥수룩한 수염, 가장 독특하게 스타일링된 수염 등의 부문에서 경쟁합니다. 심사위원들은 길이, 두께, 창의성, 축제의 주제와의 적합성 등의 기준에 따라 수염을 평가합니다. 수염 대회 외에도 축제에는 수염 태우기, 대회 수염 뽑기, 대회 수염 퍼레이드, 알래스카 민속 게임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활동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현지 전통 음식을 맛보고 기념품을 쇼핑하고 축제의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에 흠뻑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얼어붙은 수염 축제에 참가하는 것은 독특한 것을 좋아하고 겨울에 새로운 것을 찾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이 행사는 알래스카 사람들의 유머 감각과 주의 혹독한 기상 조건에 대한 회복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10번 과거 러시아의 영토였던 알래스카. 알래스카는 러시아 영토에서 미국의 일부가 되기까지 격동의 역사적 여정을 거쳤습니다. 철세부 41년 러시아의 후원을 받은 덴마크 탐험가 비투스 베링기 알래스카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 이후 러시아는 이 땅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특히 해달과 비버 가죽과 같은 귀한 모피를 채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해안을 따라 교역소와 정착지를 세웠습니다. 알래스카의 관리 및 개발은 혹독한 지형과 높은 운송 비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모피 무역의 이익이 감소하면서 러시아는 알래스카에 대한 관심을 점차 잃었습니다. 1867년 3월 30일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 현재 가치로 약 1억 2,500만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알래스카 매입은 러시아와 미국 간의 모든 영토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해안 지역은 오늘날까지도 논쟁의 대상입니다. 두 번 사람이 사라지는 알래스카 삼각지대의 미스터리. 알래스카 삼각지대는 알래스카의 버뮤다 삼각지대라고도 불리며 키나이 반도 코디액 군도, 알래스카 산맥 남부를 포함하는 알래스카 남부에 위치한 광대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비행기와 선박의 불가사의한 실종 사건으로 유명하며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알래스카 삼각지대에서 발생한 불가사의한 실종 사건에 대한 기록은 20세기 초부터 나타납니다. 가장 유명한 실종 사건은 1947년에 발생했는데 승무원과 승객 11명을 태운 군용기가 이 지역을 비행하던 중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상업용 비행기, 군용기 선박, 심지어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수백 건의 실종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수색 작업이 조직되었지만 대부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여 알래스카 삼각지대의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알래스카 삼각지대에서 발생한 불가사의한 실종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설 중 일부는 조종사 과실을 포함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고가 조종사의 실수, 예를 들어 조종 오류 또는 악천후로 인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고가 짙은 안개나 강풍과 같은 극심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외계인의 활동이나 신비로운 시공간의 문으로 인해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는 더 기이한 가설도 있습니다. 많은 가설이 제시되었지만 알래스카 삼각지대에서 발생한 불가사의한 실종 사건의 진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과 조사관들은 이러한 미스터리에 대한 설명을 찾기 위해 이 지역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8번 알래스카의 놀라운 아름다운 풍경. 알래스카는 웅장하고 다양한 자연 경관으로 유명하며 탐험과 야생 세계에 몰입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예를 들어 캔마이 국립공원은 여름과 가을에 연어가 회귀하는 강가의 레피드 지역에 모여드는 거대한 불곰들을 직접 볼 수 있어 불곰의 천국이라고 불립니다. 자연 서식지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불곰들의 웅장한 광경은 매우 독특하고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방문객들은 고요한 물 위에 떠다니는 거대한 빙산이 웅장하고 신비로운 자연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트레이시안 피오르드의 숨막힐 듯한 풍경에 흠뻑 빠질 것입니다. 유람선을 타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 사이를 지나며 인상적이고 독특한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데날리 국립공원은 북미에서 가장 높은 산인 맥킨리 산을 품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매우 인상적이고 웅장한 자연 경관을 선사합니다. 또한 하이킹, 야생, 동물 관찰, 깨끗한 자연 속에서의 휴식과 같은 흥미로운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알래스카는 매혹적인 오로라, 보레알리스 현상을 감상하기에 세계 최고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어두운 겨울밤, 알래스카의 하늘은 화려한 색깔의 띠로 밝게 빛나며 신비롭고 경이로운 빛의 향연을 연출합니다. 페어뱅크스는 북극권에 가까운 위치와 유리한 기상 조건 덕분에 오로라를 감상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위에 언급된 장소 외에도 알래스카는 글레이셔 만키나이, 피오르드 국립공원, 통가스 국유림 등 수많은 때묻지 않은 웅장한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각 장소는 독특하고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며 알래스카는 야생 자연 탐험과 새로운 모험에 몰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목적지입니다. 알래스카의 풍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7번 알래스카의 극심한 모기. 온화한 기온, 꾸준한 강구량, 많은 습지, 호수, 강 등은 이 성가신 곤충들에게 매우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곳에서 오래 살면 모기가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알래스카 모기에 질겁합니다. 알래스카는 특별히 사나운 습성으로 알려진 알래스카 모기라고 불리는 종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모기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보건사회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이 추는 20종 이상의 다양한 모기가 서식하고 있으며 그
그중 알래스카 모기가 가장 흔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모기가 어디에나 있고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능력 때문에 모기를 주의 공식 새로 농담하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모기 물림을 피하기 위해 방충제, 보호복 모기장이 있는 공간에 의존합니다. 6번 영하 62도까지 내려가는 추위. 알래스카는 특히 내륙과 북부 지역에서 1년 내내 추운 기후를 가지고 있어 얼음의 땅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합니다. 알래스카의 평균 기온은 지역과 계절에 따라 영하 23도에서 영상 10도 사이를 오갑니다. 알래스카의 겨울은 12월부터 4월까지 지속되며 이곳은 가장 심한 추위와 혹한을 겪는 시기입니다. 기온은 영하 62도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눈이 내려 온통 하얀 풍경을 만들어내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이 혹독한 날씨는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겨울에 알래스카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알래스카의 여름은 5월부터 8월까지 짧게 지속되지만 겨울보다 따뜻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평균 기온은 영상 10도에서 21도 사이를 오가지만 밤에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름은 하이킹, 캠핑, 카약 등 야외 활동을 즐기고 알래스카의 웅장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탐험하기에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5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알래스카계. 개는 알래스카 주민들의 삶, 특히 외딴 지역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들은 동반자 이동 수단 다양한 활동에서 인간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는 수천 년 전 팔러 시베리아인과 축치인에 의해 알래스카에 유입되었습니다. 그들은 썰매를 끌고 물건을 운반하고 사냥을 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추위에 대한 뛰어난 저항력, 끈기 있는 힘,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진 개들은 알래스카 땅의 혹독한 환경에서 인간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알래스카는 다양한 견종의 서식지이며 각 견종은 다양한 용도에 적합한 고유한 특징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 말라뮤트는 크고 힘센 견종으로 무거운 짐을 싣는 썰매를 끄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시베리안 허스키는 속도와 지구력으로 유명하며 주로 개썰매 경주에 사용됩니다. 알래스카에서 가장 독특한 경험 중 하나는 개썰매를 타는 것입니다. 방문객들은 건강하고 활기찬 개들이 끄는 썰매에 앉아 하얀 눈길을 가로지르며 알래스카의 웅장한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개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충성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그들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와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축제 전통 민담을 통해 드러납니다. 알래스카 개를 좋아하시나요? 이 견종에 대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4번 이누이트의 종교. 이누이트교는 이누이트족이 행하고 전승하는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알래스카 원주민의 다른 종교들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누이트의 전통 종교 의식에는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이 포함됩니다. 샤머는 영혼과 연결하여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누이트인들이 기독교를 믿지만 이누이트교는 현대 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누이트인들은 토착 신앙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 균형을 맞추면서 두 종교를 모두 행합니다. 전통 이야기에서 이누이트의 의식과 금기 사항은 종종 혹독한 북극 환경의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누이트 문화에서 안가쿡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샤머는 인간 세계와 영혼 세계 사이의 중개자로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영적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샤먼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혼과 소통하고 질병 치료, 미래를 엿보기, 부정적인 세력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진 신성한 의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세계의 신비에 대한 지혜와 깊은 이해로 존경과 숭배를 받으며 그들의 의식과 가르침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는 이누이트 문화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백성에게 영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이 안가쿡은 위대한 이야기꾼이자 풍부한 구전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가치를 가르치고 조상의 지혜를 보존하는 신화와 전설을 전합니다. 3번 풍부한 음식 문화. 알래스카 음식 문화는 야생 자연과 토착 민족과 유럽인의 문화적 교류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이곳은 신선한 해산물, 야생 동물 고기, 알래스카 땅의 독특한 재료로 만든 요리로 관광객들에게 독특하고 잊지 못할 미식 경험을 선사합니다. 알래스카는 풍부하고 다양한 해산물 자원으로 인해 세계의 해산물 창고라고 불립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게, 새우, 연어, 대구, 가리비 등 신선한 해산물로 만든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인 왕깨로 풍부한 맛과 높은 영양가를 자랑합니다.
야생 동물 고기는 알래스카 음식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인기 있는 요리에는 술록고기, 엘크고기, 곰고기, 산토끼, 고기 등이 있습니다. 이 요리는 종종 알래스카 전통 방식으로 조리되어 관광객들에게 독특하고 잊지 못할 맛을 선사합니다. 해산물과 야생 동물 고기 외에도 알래스카 음식 문화는 블루베리, 라즈베리, 버섯, 야생 꿀 등 이 지역의 많은 독특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이 재료는 디저트, 과자 및 기타 요리에 사용되어 관광객들에게 독특하고 매력적인 맛을 선사합니다. 알래스카 음식 문화는 토착 민족과 유럽인의 문화적 교류입니다. 알래스카 전통 요리는 유럽 요리 기술과 결합되어 독특한 풍미를 지닌 요리를 만듭니다. 알래스카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레스토랑 식당에서 현지 음식을 맛보거나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음식 축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식 경험은 관광객들이 알래스카의 문화와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래스카 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번 알래스카에서 곰 사냥은 흔한 오락입니다. 알래스카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은 모두 사냥하는 법을 배웁니다. 알래스카 여성들은 대부분 불리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함과 용감함을 지니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어릴 때부터 사냥, 낚시, 하이킹과 같은 야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법을 배웁니다. 알래스카의 곰 사냥 시즌은 지역과 곰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월에서 5월, 8월에서 9월입니다. 사냥 허가증은 해당 지역의 추정, 곰 개체수 및 기타 관리 요인을 기준으로 사냥꾼에게 발급됩니다. 알래스카콥 웹사이트에 따르면 약 3만 마리의 불곰이 주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회색곰, 코디에곰, 멕시코 불곰은 불곰의 북미 아종입니다. 이 동물 종은 멸종 위기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래스카 당국은 1년 중 한 번 이상 사냥 해저드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알래스카에서는 보통 가을에 불곰을 사냥하지만 많은 지역에서 봄에도 사냥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암컷 곰과 새끼 곰을 죽이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비원주민 사냥꾼은 곰이나 다른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숲에 들어가려면 가이드를 고용해야 합니다. 가이드는 현지 거주자여야 합니다. 각 곰 사냥 시즌은 일반적으로 이 사나운 생물의 총 개체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07년 한 해 동안 약 7,900마리의 불곰이 사냥되었으며 대부분 회색곰과 코디에곰이었습니다. 원주민은 총 불곰 사냥수의 33%에 해당하는 700마리만 사냥했습니다. 나머지는 외부에서 온 사냥꾼들이 사냥했습니다. 알래스카의 사냥 가이드 서비스는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가이드를 선택하기 전에 사냥 서비스 가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폰티나라카 촌 웹사이트는 사냥 가이드 서비스에 15,000달러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알래스카는 이 지역의 생태적 균형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사냥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냥 허가증은 무료로 발급되지만 사냥꾼은 전리품을 표시하기 위한 태그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 태그는 전리품이 가공될 때까지 동물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당국이 크기와 성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동물의 두개골, 가죽 또는 기타 부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사냥꾼은 알래스카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떠나기 전에 이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1번 알래스카에선 고양이가 시장입니다. 고양이 스톱스는 1997년 알래스카 톡티나 마을의 비공식 시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이는 출마한 인간 후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시장 고양이 스톱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스톱스 고양이는 전형적인 정치인의 웅변 능력은 없었지만 20년 동안 톡티나 주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지도자로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톡티나 마을은 지금까지 시장 자리를 공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고양이의 사무실은 네글리 상점에 있습니다. 이곳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75% 이상이 시장은 어디에 있나요? 시장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묻습니다. CNN에 따르면 시장님 고양이 스톱스는 2013년에 개에게 암살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시장 고양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내를 서로 바꿔주는 남자들의 땅 알래스카에 대한 15가지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이 알래스카 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주를 방문해서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저희의 최신 비디오를 계속 받아보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요.